새벽부터 내리던 비가 그친 화요일 아침, 30대 초반의 청년. 김진우는 정성스레 다림질한 셔츠와 무릎이 약간 나간 면바지를 입고 면접장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서류 가방과 여러 번 출력한 탓에 모서리가 구겨진 이력서가 들려 있었죠. 대기실에 앉아있는 다른 지원자들은 모두 값비싼 양복과 구두를 신고 있어서 김진우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낡은 신발 끝을 의자 밑으로 숨겼습니다. 다음 지원자 김진우님, 3번 면접실로 들어오세요. 진우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3번 면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좋다는 대답이 들리자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면접실에는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 앉은 중년 남성은 진우가 들어오자 이력서를 슬쩍 보더니 곧바로 옆 사람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죠. 그 말을 들은 여성 면접관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음을 참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앉으세요. 가운데 앉은 남자, 박무성 인사팀장이 손짓하며 말했어요. 진우는 면접자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약간 떨려왔지만 꾹 참고 미소를 지었죠. 지방대 출신이시네요. 박무성이 이력서를 대충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확인하는 투였어요. 네, 지방대를 나왔지만 학부 시절 프로젝트 경험과 인턴십을 통해 이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키웠습니다. 특히 마케팅 전략 수립에 있어서. 아, 네. 알겠습니다. 박무성이 진우의 말을 자르며 옆자리의 최세연 부장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최세연은 진우를 쳐다보지도 않고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30이네요. 요즘 대기업들은 25, 26 나이에 뽑는데 왜 이제야 지원하셨죠? 진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졸업 후 벤처기업에서 경험을 쌓았고 해외 프로젝트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귀사의 방향성과 제가 추구하는 가치가 일치한다고 느꼈기에 그렇군요. 박무성은 다시 한번 진우의 말을 끊더니 옆자리 면접관에게 눈짓했어요. 진우가 말하는 동안 3명의 면접관 중 누구도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세연 부장은 계속해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창밖을 내다보며 관심 없는 표정이었죠. 김진우 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박무성이 이력서를 덮으며 말했어요. 우리 회사는 좀 더 젊고 에너지 넘치는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학벌도 좀 더. 아시죠? 이력서에 적힌 경력도 우리가 원하는 바와는 좀 거리가 있네요. 시간 아깝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진우의 눈에서 순간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세연 부장이 조롱 섞인 웃음을 지었어요. 진우는 그 웃음을 놓치지 않고 기억에 새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진우는 의자에서 일어나 공손히 인사하고 면접실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면접관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진우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척하며 대기실을 지나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진우는 잠시 건물 처마 밑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씁쓸한 미소가 그의 입가에 맴돌았습니다. 진우는 주차장으로 걸어가 검은색 세단 앞에 섰습니다. 차 안에는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운전석에 앉은 정하윤이 창문을 내리며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역시 나였나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뒷자리 문을 열었어요. 차 안에는 고급 수트와 넥타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예상대로였어. 이력서도 제대로 안 보더라고. 녹음 잘 됐지? 진우가 수트를 꺼내들며 물었어요. 하윤은 태블릿을 들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하제요. CCTV도 확보했고 면접관들이 입실하기 전에 나눈 대화까지 다 녹음됐습니다. 진우는 차 안에서 재빠르게 옷을 갈아입었어요. 구겨진 셔츠와 낡은 바지 대신 맞춤 제작한 듯한 고급 정장을 입자 그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범한 취업준비생에서 권위 있는 기업인으로 변신한 것 같았죠. 진우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듭지었습니다. 하종필 고문님께서 연락 오셨어요. 이사회는 11시에 시작한대요. 하윤이 말했어요. 진우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9시 45분.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었죠. 좋아, 그럼 예정대로 진행하자. 아, 그리고 박무성 팀장 관련 자료는 다 모았어? 하윤은 태블릿을 조작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최근 3년간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리 사항과 증언을 정리했어요. 특히 인맥 채용 건은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진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경을 벗어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안경 없는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 보였죠. 다시 들어가 볼까? 진우와 하윤은 함께 건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문이 아닌 VIP 전용 출입구로 들어갔어요. 로비에서 경비원이 두 사람을 발견하자마자 급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감사실장님 도착하셨습니다.
이사회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진우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았어요. 로비를 지나는 동안 여러 직원들이 공손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1시간 전 그를 무시했던 같은 공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분위기가 달랐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하윤이 물었습니다. 3명 모두 다 모였을까요?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박 팀장은 이사회가 있는 날이면 언제나 초대받거든.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어서라도 꼭 참석할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임원 비서가 다가와 두 사람을 안내했습니다. 이사회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는 고요했어요. 진우는 천천히 걸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지금부터의 행동이 이 회사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이사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진우가 들어서자 실내의 대화가 순식간에 멈췄습니다. 테이블 주변에는 10여 명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고 그 중에는 1시간 전 진우를 면접했던 박무성 팀장과 최세연 부장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특히 박무성의 얼굴은 금세 핏기가 가시며 창백해졌죠. 감사 보고에 앞서 오늘 특별히 안건을 하나 상정하고자 합니다. 진우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의실 앞쪽으로 걸어가는 동안 모든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하윤은 조용히 뒤를 따르며 태블릿과 자료를 준비했죠. 이사회 여러분, 오늘 아침 저는 지원자로 위장의 면접 과정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건 무작위로 선정된 팀들의 면접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감사실의 정기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습니다. 진우의 말에 회의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박무성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옆자리의 임원이 그의 팔을 잡아 다시 앉혔습니다. 김 실장님, 이게 무슨 의미인지 회장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진우는 하윤에게 고개를 끄덕여 신호를 보냈고 하윤은 버튼을 눌러 회의실 스크린에 영상을 띄웠습니다. 여러분께 오늘 아침 있었던 면접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는 진우가 면접실에 들어가는 모습부터 면접관들이 그의 이력서를 대충 훑어보고 질문을 중간에 끊고 조롱하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시간 아깝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라는 박무성의 말이 울려 퍼지자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건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실이 사전 통보 없이 이런 조사를 박무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항의했어요. 진우는 그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고 나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박 팀장님, 감사실의 불시 점검은 이사회 규정에 명시된 권한입니다. 더구나 지난 6개월간 인사팀 채용 과정에 대한 제보가 20건 이상 접수됐습니다. 진우는 하윤에게서 받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모두 유사한 패턴입니다. 이력서 내용보다 외모, 나이,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고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면접을 조기 종료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었죠. 최세연 부장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자리에서 몸을 뒤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조롱의 웃음이 없었어요. 대신 불안과 당혹감이 역력했죠. 여러분께서는 지원자들을 평가하고 계셨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면접 태도가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이 말에 회의실 전체가 숨죽인 침묵에 빠졌어요. 몇몇 임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무성은 이제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죠. 하윤이 다가와 진우에게 새로운 자료를 건넸어요. 진우는 그것을 받아들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태도 문제를 넘어섭니다. 우리는 인재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존중이라는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해왔어요. 그리고 이런 관행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지, 얼마나 많은 유능한 인재들이 부당하게 기회를 박탈당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의실 끝에 앉아있던 하종필 고문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60대 후반의 위험 있는 그의 존재감은 실내를 압도했죠. 김진우 실장의 감사활동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이번 일은 단순히 몇몇 개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기업 문화 전반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본관 18층 사무실에는 소문이 들불처럼 퍼졌습니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어요. 들었어? 지주회사 감사실에서 온 김진우 실장이 면접자로 위장해서 인사팀을 덫에 빠뜨렸대. 박무성 팀장 얼굴이 하얗게 변해서 나왔다던데. 한편 감사실 임시사무실에서는 진우와 하윤이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벽면 모니터에는 다양한 통계 자료가 띄워져 있었어요. 실장님, 지난 1년간 면접 탈락자 분석 자료가 나왔습니다. 하윤이 태블릿을 넘기며 말했어요. 진우는 자료를 살펴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역시나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 합격률은 80%가 넘는데
지방대는 5%에도 못 미치네. 더 심각한 건 면접 시간이야. 스카이 출신은 평균 45분, 지방대는 15분도 안 되잖아. 진우의 말에 하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모 평가 항목도 있었습니다. 시각적 이미지 적합성이라는 명목으로 일부 지원자들에겐 가산점을 줬더군요. 문이 열리고 하종필 고문이 들어왔습니다. 진우와 하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어요. 하 고문은 손짓으로 두 사람을 앉히고는 자료가 띄워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상대로군. 채용 과정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으니 기업 혁신은 꿈도 꿀 수 없지. 하 고문의 말에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래전부터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더 심각합니다. 단순한 학벌 차별을 넘어서 시스템적인 문제예요. 하윤이 새로운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건 박무성 팀장과 관련된 더 심각한 자료입니다. 특정 대학 출신들, 그리고 이미 내정된 지원자들을 위해 면접 질문을 사전에 유출한 정황이 있어요. 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하 고문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한때 그런 시스템의 피해자였죠. 고졸 검정고시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에서 쫓겨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 고문은 진우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래서 내가 널 발탁했지. 학벌이나 배경보다 사람의 본질을 보는 눈이 필요했으니까. 네가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것도 해외 MBA를 최우수로 졸업한 것도 모두 내 실력 덕분이야. 진우는 감사의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가요? 하 고문이 대답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이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승인했어. 진우가 위원장이 되고 외부 인사도 포함시킬 거야. 그리고 현재 인사팀은 전원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지. 진우는 태블릿에 무언가를 기록하며 말했어요. 문제는 박무성 팀장입니다. 그는 이미 기자들에게 연락해 자신을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다고 호소하고 있어요. 하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벌써 몇몇 언론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 팀장 측에서 내부 감사가 정당한 절차 없이 함정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답니다. 하 고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럴 줄 알았지. 박무성은 항상 그런 식이었어. 자신의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데는 일가견이 있지. 하지만 걱정 마라. 우리에게는 더 강력한 증거가 있으니까.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면접 전 대기실에서 박 팀장과 최 부장이 나눈 대화도 확보했습니다. 오늘도 얼굴만 보고 잘라버리자는 내용이죠. 하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런 대화까지 녹음된 건가요? 하 고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연이지. 회의실 방음 시스템 점검 중에 실수로 녹음된 거야.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없어. 회사 내 모든 공간은 보안상 녹음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으니까.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높은 빌딩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전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채용 시스템 전반을 개혁해야 합니다. 단순히 몇몇 개인의 징계로 끝나선 안 돼요. 하 고문과 하윤이 동의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의 표정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어요. 이틀 후 회사 대회의실에서는 인사팀 관련 특별조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진우가 위원장석에 앉았고 양쪽으로 하종필 고문과 외부 위원들이 자리했어요. 회의실 맞은편에는 박무성 팀장과 최세연 부장을 포함한 인사팀 간부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채용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다루기 위한 자리입니다. 특히 면접 과정에서의 차별적 관행에 관해 조사할 예정이에요. 진우가 회의를 시작하며 말했어요. 하윤이 모든 참석자들에게 자료를 나눠주었습니다. 그 자료에는 지난 3년간의 채용, 통계와 함께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들의 비정상적인 합격률이 명시되어 있었죠. 박무성이 자료를 훑어보더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이건 단순히 통계일 뿐입니다. 우수 대학 출신들이 더 많이 합격하는 건 당연한 결과죠. 진우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자들의 면접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 동일한 자격을 갖춘 지원자들 중에서도 특정 학벌의 사람들만 유독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요? 박무성이 언성을 높였어요. 우린 그냥 기준대로 판단한 겁니다. 회사에 맞는 인재를 뽑기 위한 정당한 평가였어요. 진우는 그의 말을 가만히 듣고 나서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 기준이라는 게 사람을 숫자로만 보는 겁니까? 아니면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최세연 부장이 불편한 기색으로 자리에서 몸을 비틀었습니다. 진우는 하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고 하윤은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을 띄웠어요. 영상에는 면접 시작 전 대기실에서 박무성과 최세연이 나누는 대화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하자. 학벌, 얼굴만 보고 자르면 돼.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질문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뭐하러? 시간 아깝게. 첫인상으로 다 알 수 있어. 진우가 영상을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박무성과 최세연에게 향해 있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특히 박무성은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이 영상은 면접 당일 아침 녹화된 것입니다. 두 분이 면접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결과를 정해놓았다는 증거죠. 외부 위원 중 한 명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런 관행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습니까? 하윤이 태블릿을 조작하며 대답했습니다. 최소 3년 이상입니다. 그동안 탈락한 지원자들의 패턴을 분석해보면 학벌과 외모가 주요 탈락 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실제 역량이나 경력은 부차적으로 고려되었을 뿐입니다. 하종필 고문이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를 둘러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직원 채용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기업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예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진짜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인재를 놓치는 겁니다. 박무성이 갑자기 서류를 탁자에 내려치며 항의했어요. 이건 함정입니다. 감사실이 사전 통보 없이 위장 잠입해서 우리를 모함하고 있어요. 이런 식의 조사는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진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박 팀장님, 감사실의 불시 점검은 이사회 규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면접 태도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적 차별 문제죠. 특정 학벌과 인맥을 가진 지원자들에게 면접 질문을 사전에 유출하고 내정자를 위해 평가 기준을 조작한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하윤이 새로운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거기에는 박무성이 특정 지원자들에게 보낸 이메일과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면접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같은 문구들이 선명하게 보였죠. 최세연 부장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박무성을 쳐다보았어요. 그녀도 이런 내부 비리까지는 몰랐던 눈치였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누군가 제 이메일을 해킹했거나 박무성의 변명이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외부 위원들이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어요.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법적 절차를 거쳐 확보된 것입니다. 회사 이메일 시스템은 항상 모니터링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자리는 박 팀장님을 단죄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기업의 채용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첫걸음이에요. 진우의 말에 하종필 고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는 이제 채용 시스템 개선 방안으로 주제가 옮겨갔어요. 블라인드 채용 시스템 도입, 면접관 교육 의무화, 그리고 독립적인 면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여러 제안이 오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날 때 박무성이 진우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역력했습니다. 김진우 씨,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저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알릴 거예요. 진우는 그를 차분히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진실을 밝힌 것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를 무시했을 때 저를 판단한 건 제 능력이 아니라 외모와 학벌이었죠. 그때 저는 그냥 평범한 지원자였을 뿐이에요. 박무성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최세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진우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냥 시스템을 따랐을 뿐이에요.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진우는 그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최 부장님,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바꾸는 것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한다는 변명으로는 부족해요. 최세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하윤이 진우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변화가 시작됐어. 쉽지는 않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금씩 달라질 거야. 특별조사위원회 회의가 있은 지 이틀 후 회사 전체에는 인사팀 관련 징계 루머가 파다했습니다. 구내 식당에서도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직원들은 그 이야기로 들떠 있었어요. 박무성 팀장 해고설이 있던데 최세연 부장은 좀 억울하지 않나? 그냥 따라한 거잖아. 아니야, 그녀도 가담했어. 징계는 피할 수 없을 거야. 진우는 그런 소문을 들으며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용히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하윤이 노크 후 들어왔어요. 실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하윤이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박무성 팀장이 언론사에 제보했습니다. 경제신문 기자가 방금 전화로 확인 요청을 해왔어요. 태블릿 화면에는 한 경제지의 예고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대기업 감사실의 과도한 권한 행사, 직원 사찰 논란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진우는 태블릿을 받아들고 기사를 읽었습니다. 기사는 감사실이 사전 통보 없이 직원들을 감시하고 합법적인 채용 과정을 함정 수사로 모함했다는 박무성의 주장을 담고 있었어요.
예상했던 일이네요. 진우가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하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대로 두면 여론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공식 대응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반박하면 오히려 논란만 커질 거예요. 하지만 그의 말이 중단되자 하윤이 고개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사회 특별회의는 언제 예정되어 있죠? 하윤이 태블릿을 확인했어요. 내일 오후 2시입니다. 모든 이사와 임원이 참석할 예정이에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해요. 그때 모든 것을 명확히 할 겁니다. 그날 오후 회사 로비에서는 기자들이 박무성 팀장의 인터뷰를 받고 있었어요. 그는 감사실의 부당한 조사 방식에 대해 열변을 토했습니다. 저는 15년간 이 회사의 인재 채용을 책임져 왔습니다. 그동안 수백 명의 뛰어난 인재를 발굴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감사실에서 온 사람이 가짜 지원자로 위장해 면접에 들어왔고 그것을 근거로 저희 팀 전체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연신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을 쏟아냈어요. 박무성은 희생자인 척 슬픈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함정 수사입니다. 저는 단지 회사의 기준에 맞게 인재를 평가했을 뿐인데 그의 인터뷰 모습은 저녁 뉴스와 경제 뉴스 사이트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시청자들과 독자들은 박무성의 주장에 동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댓글란에는 감사실의 권한 남용이 아닌가? 직원 사찰은 인권 침해다와 같은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어요. 일부 직원들은 감사실이 너무 강경하게 나간 것 아니냐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고 또 다른 직원들은 드디어 불공정한 채용 관행이 드러났다며 환영했습니다. 저녁 무렵 진우는 하윤과 함께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하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박 팀장의 인터뷰가 꽤 호소력 있게 전달되었어요. 진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는 15년간 홍보와 이미지 관리를 해온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하윤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무슨 계획이신가요? 진우는 서랍에서 작은 USB를 꺼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영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날 밤 박무성은 집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어요. 그는 친구에게 전화해 자랑했습니다. 내일 이사회에서는 내가 완전히 승리할 거야. 언론은 이미 내 편이고 이사들도 감사실의 과도한 권한 행사에 불만이 많았거든. 이번 기회에 김진우를 완전히 매장시킬 거야. 하지만 그는 진우가 가진 마지막 카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 이사회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운명도 모른 채 말이죠. 이사회 특별회의 당일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테이블 한쪽에는 진우와 하윤이 그리고 하종필 고문을 포함한 감사 측 인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맞은편에는 박무성과 최세연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몇몇 임원들이 자리했습니다. 회장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는 인사팀 채용 절차에 관한 감사실의 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박무성 팀장의 이해 제기를 검토하겠습니다. 진우가 먼저 발언권을 얻어 감사 결과를 간략히 발표했습니다. 학벌과 외모 차별, 질문 유출, 내정자 특혜 등 여러 비위 사실이 증거와 함께 제시되었어요. 진우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어서 박무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어제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감사실은 적법한 절차 없이 면접자로 위장해 내부 감사를 수행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함정 수사이며 저와 제 팀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박무성은 감정에 호소하는 듯한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15년간 저는 이 회사의 인재 채용을 책임져 왔습니다. 모든 절차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어요. 감사실이 문제 삼은 영상도 단지 특별한 맥락에서 잘라낸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자료를 나눠주었습니다. 여기 첨부한 자료를 보시면 지난 5년간 저희 팀이 채용한 인재들의 성과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저희의 채용 시스템이 효과적이었다는 증거입니다. 박무성의 발언이 끝나고 이사들 사이에서 작은 수군거림이 오갔어요.
몇몇 이사는 그의 주장에 설득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사회 분위기가 박무성 쪽으로 기울어지는 듯했죠. 회장이 진우를 향해 물었습니다. 김 실장, 박 팀장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박 팀장님의 주장은 일부 타당한 점이 있습니다. 채용된 인재들의 성과가 좋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건 선발된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 부당하게 탈락한 수많은 인재들에 관한 이야기는 빠져 있습니다. 진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그리고 제가 면접자로 위장한 것은 이사회 규정에 명시된 감사실의 불시 점검 권한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수개월간 인사팀 채용 과정에 대한 내부 제보를 받아왔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였어요. 박무성이 빠르게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내부 제보를 이사회에 먼저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명백히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동의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진우의 입장이 불리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착했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료를 더 보여드려도 될까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진우는 하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윤이 버튼을 누르자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어요. 영상 속에는 박무성과 최세연을 포함한 인사팀 간부들이 회의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날짜 표시를 보니 면접일 전날이었어요. 내일 면접자 중에 이력서가 괜찮은 애들이 몇 있는데 어차피 다 자를 거지? 한 간부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박무성이 대답했어요. 우리 이번에도 학벌, 얼굴만 보고 자르자. 나중에 내정자들 넣어야 하니까 지금 티오는 아껴둬야 해. 최세연이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면접은 제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박무성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뭐하러? 시간 아깝게. 어차피 우리가 누구 뽑을지는 다 정해져 있잖아. 이력서도 볼 필요 없어. 영상이 끝나고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어졌어요. 박무성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우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 영상은 면접 전날 인사팀 회의실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보신 것처럼 면접 결과는 지원자들의 실력이나 경력과 상관없이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 한 번의 일이 아니라 박 팀장이 말한 15년의 전통이었죠. 하정필 고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실의 불시 점검을 요청한 이유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비위를 적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 문화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였죠. 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박 팀장, 이 영상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박무성은 입을 열었지만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최세연 부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사들은 더 이상 의심의 눈길로 진우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대신 박무성과 인사팀을 향한 실망과 분노의 시선이 역력했죠. 이사회 특별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 후 회사 전체에는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인사팀 간부들에 대한 징계 결정이 내려졌고 박무성 팀장은 해고와 함께 법적 조치까지 검토 중이었어요. 최세연 부장을 포함한 다른 면접관들은 직위 해제와 함께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변화는 회사 시스템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었어요. 회사 내에 공정면접위원회가 신설되었고 모든 면접은 녹화되어 제3자에 의해 검토되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중앙 로비에는 큰 배너가 걸렸어요. 우리는 겉모습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합니다. 지원자들이 가장 먼저 보게 될 메시지였죠. 진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윤이 노크 후 들어왔어요. 정말 가시는 건가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임무는 여기까지예요. 이제 다른 곳에서도 같은 일을 해야 하니까. 하윤이 아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다른 계열사로 가시는 건가요?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다른 회사예요. 하 고문님과 함께 기업 문화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할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만든 시스템을 더 많은 기업에 도입하는 것이 목표죠. 하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저도 함께 가도 될까요? 이 일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우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길 바랐어요.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동안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하종필 고문이 들어왔습니다. 준비됐나?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 됐습니다. 하윤 씨도 함께 하기로 했어요. 하 고문이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좋아. 우리 팀이 더 강해졌군. 세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는 예전에 면접을 보러 왔던 몇몇 지원자들이 새로운 직원 배지를 목에 걸고 있었어요. 그들은 진우를 알아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김 실장님 덕분에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는 미소로 화답했어요. 기회를 주는 건 회사지만 그 기회를 잡은 건 여러분의 실력입니다. 앞으로 좋은 활약 기대할게요. 건물을 나서기 전 진우는 잠시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로비에 걸린 우리는 겉모습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합니다. 문구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가을 햇살이 세 사람을 반겼습니다. 진우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네, 지금 출발합니다. 다음 회사로 갑니다. 진우가 말했어요. 아직 갈 곳이 많습니다. 하 고문이 진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처음 널 발탁했을 때부터 알았다. 넌 단순히 일 잘하는 직원이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걸.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저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겉모습이 아닌 진짜 능력으로 평가받는 세상을요. 하윤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다음은 어떤 회사인가요?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더 큰 회사죠. 더 많은 지원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이요. 세 사람은 함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뒤로 회사 건물이 높이 솟아 있었고 그 너머로 또 다른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모두 그들이 앞으로 방문할 곳들이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진우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회사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면접자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던 그곳이 이제는 조금 더 공정한 곳이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큰 차이였죠. 가자. 진우가 말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차가 출발하고 회사 건물은 서서히 뒤로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진우가 심어놓은 변화의 씨앗은 이미 싹을 틔우고 있었어요. 이제 그 씨앗을 더 많은 곳에 심을 차례였습니다.